여러분이 보신 오늘 독친을 만드시고 출연하신 감독님과 배우님이 앞에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의 이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청해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독친 연출한 감독 김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친에서 유리 역할 맡은 배우 강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혜영 역을 맡은 장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친에서 예나 역할을 맡은 최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친에서 기범 역할을 맡은 윤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참여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은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뭐 왜 이야기를 만들게 되셨는지, 왜 이 역할을 받아들이고 연기하게 되셨는지, 그 장면에서 제가 본 건 이런 거 같은데 그 의미가 맞는지 뭐 등등 영화를 보고 나면 궁금한 것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 해소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서 저한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관객분들이 장서희 배우님을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직접 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듣고 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모처럼 스크린 앞에서 작품을 공개하고 관객들을 만나셨는데 이 작품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또 이렇게 만나서 기분 어떠신지 그런 거 한번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인사드리니까 저 역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조금 너무 신경질적인 이상한 여자로 나와서 근데 그게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기를 좀 바랬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처음에 시나리오를 감독님한테 받았을 때 정말 후루룩 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본 거와 이렇게 영화로 다 만들어진 완성품으로 봤을 때 더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이거 제 영화라서 제가 이렇게 괜히 저 혼자 재밌는 건지 재밌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전해지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기 전에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한테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게 될 텐데요. 독친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다 알고 보셨나요? 아마도 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낯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제목을 알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살짝 짐작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독님은 이 독친, 독이 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왜 만들고자 하셨는지 이야기의 시작점을 좀 들려주시면 아마 보신 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가로 일하던 영화 제작사 대표님께서 그 독친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지 않니? 그러셔서 네, 재밌네요. 그런데 무슨 뜻인가요? 모르는데 일단 재밌다고 네. 하셨군요. 사회생활을. 네, 그래서 독이 되는 부모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 독친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부모인데 어떻게 독이 되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반응으로 부모인데 왜 독이 되죠?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낳았다고 그 사람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서 태어났다고 저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독친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초고를 써볼게요 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군요. 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밌겠군요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네, 사실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좀 듣고 나서는 저 또한 굉장히 매료가 된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 만드는 사람이라면 사실 한 번쯤은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단어이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관객분들 여기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정말 재밌게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좀 들리는 건가요? 네, 그 교사인 기범이가 약간 유리랑 같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였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기범이가 초반에는 엄마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좀 엄마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좀 뭐 기억을 못하고 그런 것도 그 유리처럼 피해받아서 약간 생긴 병 같은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부정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은 네 제가 먼저 답변- 말씀을 해주시는 아, 네. 아, 감독님, 그렇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위치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에도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저는 잘해주고 싶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독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 꿈을 펼칠 수 있던 그 학교라는 무대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는데 이 고소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막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그랬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정신이 돈 연기를 하신 거군요. 네, 몰랐네요. 저도 지금 알았고 아니 그 경찰서 씬에 대한 그 제 주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기범이 이제 경찰서에 찾아가서 경찰들한테 막 그렇게 따질 때, 그러니까 왜 요즘 약간 속된 유행어 중에 눈이 돌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말국용 광인 같다는 그런 네 얘기도 많은 정말 좋은 의미로 네 그래서 호평이 많았는데 일단 저는 질문해주신 분의 그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 그 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다 기억하는데 일단 궁지에 몰리니까 우기고 보는 게 아닌가. 내가 언제 이런 네, 반응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같은 네.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두 분 들어주셨는데요. 뒤에 계신 관객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손 들어주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배우님들도 너무 연기 잘 해주셔서 몰입감 있게 지켜봤고요. 연출가님이랑 그리고 어머니 배우분께 드리는 질문인데 보통은 이렇게 가정 폭력이나 이런 강압적인 관계가 세습된다는 작품을 다룰 때 어머니 쪽에 이제 과거사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 영화에서 안 나오잖아요. 암시적으로만 나오고 그렇게 엄마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회피를 하신 건지 대신 기범이라는 캐릭터에게 그런 서사를 준 게 감독님의 의도이신 건지랑 배우님은 텍스트로만 보셨을 텐데 이 캐릭터의 과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떻게 고민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일단 그 혜영이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로만 남겨둔 것은 의도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반드시 대물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어서 비록 혜영이는 본인의 어린 시절 때문에 딸한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표출하는 사람이 됐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을 테니까 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어서 일부러 좀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만 네, 남겨두었습니다.
배우님의 경우는 전사를 어느 정도 상상하시고 연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암시만 남겨두었다 뭐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직접 연기할 때는 뭐 이 캐릭터는 아마 이 정도 일은 있었을 것이야 뭐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셨다든가 캐릭터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 또 얘기해 주시면 보신 분들께서 또 더 재밌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대본을 봤었을 때 이렇게 좀 우리가 많이 접했던 잘못하면 요새 이렇게 학원물이나 뭐 이런 종류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잖아요. 잘못하면 굉장히 많이 봤던 통속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감독님이 연출로 많이 잘 커버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좀 이게 맥락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 면회실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친구하고 그때도 보통 보면은 그 상대방이 뭐 이랬죠, 어머니 이랬죠, 이랬을 때 그 리액션을 보여주잖아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봤던 작품. 근데 거기서 감독님이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다른 감정을 혜영의 감정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보여주고 싶었다가 이런 것처럼 대본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뻔히 너무 이 엄마가 분명히 과거가 이래서 이랬고 그거부터 이렇게 나열이 됐으면 좀 더 관객들이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좀 저희 영화가 달랐던 점이 아닌가 싶었고 저 역시도 무한 상상하면서 이제 연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배우들은 상상이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딸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 처해져 본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배우들이 살인자 역할을 맡으면 정말 살인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우가 이제 무한적으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 뭔가 이 혜영이 캐릭터가 좀 불쌍한 면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이 아픔이 많은 이 여자가 자식한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삐뚤어진 모성으로 됐었을 때 그것조차도 이 엄마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불쌍한 인간이구나 하면서도 준비할 때는 뭔가 있는 엄마 같고 굉장히 뾰족하고 송곳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완전 송곳 같았죠. 완전 뾰족한 그런 무서운 엄마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전 많이 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아까 저기 앉아 계신 관객분한테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잘 봤고요. 좀 슬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약봉지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만약에 그랬으면 기범이한테 어떤 도움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엄마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그렇게 약봉지를 한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일부러 흘렸다면. 그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민준이랑 밥을 먹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식탁에 들어가서 이제 놀래잖아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깨달아서 바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계속 똑같은 엄마일 건지 그게 열린 결말인지 이제 배우님이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감독님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약봉지 이슈. 이게 사실 편집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잘 안 됐잖아요. 약봉지 떨어뜨리는 게. 네. 사실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약봉지는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고 찐 실수였으나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게 주머니에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제가 잘못 써놓고 그렇게 시켜서 굉장히 배우님이 이걸 어떻게 떨어뜨리니 이렇게 좀 난감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 약봉지 떨어뜨리는 손연기가 참 저희도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또한 편집을 하면서 많이 했으나 아니고요. 그리고 그 혜영이 앞으로 바뀔 것이냐 바뀌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 제가 그 영화를 준비하고 완성하기까지 과정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사실 굉장한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진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 장면을 썼습니다. 네. 저 역시 연기할 때 이 엄마가 확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딸의 일단 죽음과 그리고 그 어린 민준이가 누나 데려와 이러면서 이제 자기한테까지 그 위험이 올 거라는 거를 얘기를 입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뭔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기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 정말 너무 미안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대사는 안 했지만 그냥 미안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가. 네, 바뀔지 안 바뀔지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아들이 대응하는 건 되게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뭐 누나를 데려오라고 한다든가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바뀌긴 어렵지만 또 다른 자식을 만나면 강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요. 네, 여기 계신 관객분한테 마이크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드릴게요. 네,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부분입니다. 그 유리가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한 명 나가려는 걸로 잡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잡는 모습이 혜영이가 혹시나 그거를 이제 자신이 선택할 때 자신이 그렇게 행복해지기 원해서 선택하는 건데 너가 도망가니까 너도 행복해져라 라는 의미에서 잡는 건지 아니면 나는 용기가 부족해서 잡는 건지 이런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떤 마음으로 잡으셨는지 먼저. 우선 행복해져라 너도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저는 사실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쓰기는 썼어요. 저는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과정에서도 뭐야 같이 죽기로 했잖아. 왜 도망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억하심정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행복해 보였다. 진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기뻐 보였다는 것은 사실 저는 준태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진위 여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며 다음 질문을 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는데요. 네, 여기다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예나랑 유리가 친했다가 이제 중간에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막 핸드폰을 이렇게 대신 개통해주고 그리고 정신과 약을 처방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핸드폰을 대리개통해주고 약을 타다주고 한 건 친했던 그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 시제를 사실 따져보면 둘이 친하게 지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그만큼 깊은 유대를 정말 빠르게 형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리가 본인이 힘든 점, 본인이 원하는 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하고 예나 또한 그걸 적극적으로 구해줄 정도로 서로 굉장히 깊은 유대를 가진 친구 사이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직접 연기하신 배우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나가 유리한테 뭐 핸드폰이나 약이나 이런 거를 챙겨줬던 이유는 친해서도 있었고 예나가 유리를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되게 부러운 마음과 동시에 또 그런 어떤
공감을 해서 되게 안쓰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주지 않았나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손 들어주셔서요. 네, 저기 계신 관객분한테 바로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그 예나 역과 그 유리 역의 그 관계가 처음에는 사실 이제 죽기 직전 그리고 죽고 나서는 되게 좀 적대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유리의 죽음에 가장 슬퍼하는 것도 예나 역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계기가 딱 짚히진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그렇게 좀 전환이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유리의 부모님이 예나를 오해하고 나쁜 아이라고 계속 어떤 질타를 하셔서 그런 마음 때문에 어린 마음에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유리에게 예나가 되게 그러니까 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라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엄마가 하는 말은 그냥 정답이고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오면서 우리 집안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도 올라오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 보면서 뭔가 이상하네? 다른 애들은 안 그러네? 이런 생각, 의문을 조금씩 품고 있다가 예나를 만나면서 예나는 저와는 아예 다르게 엄마가 없이 큰 아이고 자유분방하게 자라온 아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인물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증폭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두 배우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 감독님한테 사실 궁금한 게 생기는 것이 이 영화의 독친이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한다는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막 그 의뢰하는 그 어머니 역할도 굉장한 독친이죠. 공무원이면 다냐, 이 자식이 뭐 대기업 다니는 부장, 뭐 연봉 2억이어봐, 막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감독님은 왜 이렇게 독친을 많이 등장시키셨는가? 우리 교사의 아버님도 독친이시잖아요. 네, 감독님의 이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많은 독친들이 등장한 이유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욕심에서 비롯된 세계관이고요. 네, 이제 작품 쓰면서 자료조사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이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K장녀, 한국에서 되게 강한 통제를 받고 자란 장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분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 조사를 많이 하면서 정말 사례가 무궁무진하구나, 너무 많구나, 이거를 이렇게 일부만 조금 차용해서 쓰는 거는 무리가 있겠구나 싶어서 여러 형태의 부모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말 혜영 하나만 나쁜 여자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모도 있고 저런 부모도 있고 저런 부모도 있는데 다 이런 형식들 다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의도가 잘 표현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 계신 관객분한테 마이크 드릴 거고요. 아마 시간 관계상 거의 마지막인데 되면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저는 뭐 연기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잘 봤고요. 저도 애가 있어서 그래서 궁금한 건 독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고민이 돼서 사실 저도 막 애가 궁금한 것도 많고 하는데 막 안 물어보는 것도 있고 어쩔 때 막 물어보고 하는데 도대체 독친의 기준이 뭘까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질문은 아마 오은영 박사님께서 훨씬 잘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잘해주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훈육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자식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상처와 트라우마라는 게 어떤 그 정말 작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사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고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할 그런 사회적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다음 상영과 정리 등등이 필요하여서 오늘 질문이 아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인사를 그래도 한 번씩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옆순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진짜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을 제가 정말 좋은 역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이제 나중에 또 영화가 제대로 나오면 그때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도 잘 부탁을 드려봅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감독님과 선배님과 같이 연기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GV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서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저는 좀 이렇게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 보시고 좀 이렇게 울림이 돌아가셨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작품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감독님이랑 선배님이랑 모두 같이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는데요. 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저도 선배님과 우리 배우님들과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오늘 와주신 분들께 많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이제 대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 영화는 머지않은 시기에 극장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오늘 만났던 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게스트분들이 먼저 퇴장한 뒤에 순차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